한국제 장비가 미국제 장비에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과거의 것이 됐다.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미 육군 전시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 방산 매체 디펜스 뉴스는 현지 시간 11일 미 육군 전시회에서 한국은 방위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계가 72억 5천만 달러의 기록적인 매출을 지난해 획득했지만 올해 매출은 15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면서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거래가 정해지면 연말까지 매출액은 200억 달러에 달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보고한 한국 방산의 급격한 증가세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의 일부라고 관측통들은 말합니다. 하나디펜스 USA의 켈리 최고 경영 책임자는 유마 시험장에서 K9의 테스트를 실시하여 상호 운용성을 실증했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 K9의 능력을 미국에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영향을 받고 K9에 많은 나라로부터 관심이 모여 있어 업그레이드나 추가 구입을 검토하고 있는 도입국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경쟁력과 미국 기업과의 협력의 강력한 상징 중 하나가 레드백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은 차기 보병 전투차 프로그램의 예비 설계 단계에 미 기업 오슈코시와 공동으로 제안한 레드백이 선정되어 한국제 장비가 미국제 장비에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마 시험장에서 호환성 테스트를 한 것도 K9의 능력이 미국의 것을 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해외 제품 비교 시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다목적 무인 지상 차량 아리온 SMET와 K9은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전 시장을 찾은 독일 장교의 K9에 대한 관심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독일 장교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가리키며 얼마나 자동화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하나디펜스 관계자는 K9 자주포와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탄약을 재정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독일 장교는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운용에는 몇 명이 필요한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들은 이 장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 비슷한 무기체계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비용에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니 놀랍다며 내가 폴란드 군이었더라도 K9 도입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의 K9 자주포의 인기 비결을 실감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무기 수출 미국 담당을 맡은 김용승 대령은 한국은 K9과 K2 등 지상전에 특화된 장비로 강한 우위성을 갖추고 있으며 폴란드나 발트 3국 등 러시아와 대치하는 국가들은 수년 후가 아닌 지금 바로 무기를 필요로 한다. 한국은 무기를 대량으로 제조하기 위한 인프라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게다가 무기 판매나 기술 이전에 있어서도 한국은 미국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미국은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와의 기술 공유에 소극적이지만 한국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싱크탱크인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리 연구원은 한국 정부 관계자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콜린스급 잠수함과 원잠과의 갭을 메우는 잠수함을 7년 이내에 건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대담한 어필이었기 때문에 신문의 1면을 장식했고 한국을 잠수함 공급국으로 인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것이 실현될지는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럽과 태평양에서 양면 전쟁이 현실감을 띠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의 무기 수요는 높아지는 한편 이 거대한 수요에 미 방위산업이 대응할 수 없는 한 무기 시장에 있어서의 한국의 대두는 미국에게도 환영해야 할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웨이즈맨 고위 연구원은 한국이 2017년부터 2021년에 수출한 무기의 총 매출액은 2012년부터 2016년의 2.8배로 국가별 순위도 14위에서 8위로 급상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는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고객들에 더해 인도, 호주, 중동 국가들이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내년까지 순위를 더 올릴 것이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심플한 전투기, 코르벳, 잠수함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각국에 제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있어 강한 관심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바이런 칼란 전무는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것은 K-팝만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안보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가 국제 경쟁력 있는 생산국임을 나타내며 방위산업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왜 놀라운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참가자는 해외 시장이나 디펜스 미디어에 있어서의 한국제 무기의 평가는 매우 높고 각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의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드문 상황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한 참가자의 평가에 의하면 경이적인 매출의 성장을 보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의 성과,
그래서 한국 기업은 복수 정권에 걸친 하이레벨 협상, 무기 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무기 박람회 참가를 결합하여 숫자를 늘려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신문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며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고객의 안보 환경, 재무 상황, 산업 구조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현지 기업과의 공동 생산, 신규 제조가 아닌 한국군이 사용한 중고무기, 도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 고객에 맞춰 제안을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동개발 협의하에 개발하고 있는 KF-21의 개발 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면서 구입을 타진하던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구입 계획이 철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불가리아 군사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중 일부인 약 600만 달러, 하나로 약 85억 원을 10월 초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카이와 KF-21 공동개발을 협약하면서 개발 비용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전투기 양산 시 50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까지 2290억 원만 납부하고 미납액이 무려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납부액은 미납액의 일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까지 3,300만 달러, 약 470억 원을 추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동으로 볼 때 추가 납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KF-21 공동개발을 발표한 이후 최소의 금액을 제공하고 전투기 기술과 기체를 공급하기 위해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대립 속에 한국과 KF-21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대금을 미납하고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와 프랑스 라팔 42대의 구매를 타진하는 등 한국 정부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예상과는 반대로 KF-21 개발 계획이 순항하면서 시제기까지 완성되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도 카이 측에서 개발을 완료할 기미가 보이자 개발 분담금을 일부 납부하며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분담금 축소를 요구해왔으며 결국 2021년 11월 분담금을 현물 30%, 현금 70%로 납부하기로 협상이 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인도네시아가 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카이 측에서 시제기 공급과 기술 이전 등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금을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동으로 볼 때 분담금을 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시장이 전세계로 넓어진 상황에서 이제 인니의 참여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잘하면서 세계적인 방산강국으로 거듭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